총재님이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성추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돼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몸 곳곳을 만진 후 눈빛을 통하는 것이 그의 치유법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축지법이나 이런 것들, 공중부양 이런 게 사실은 약간 뭐랄까 나는 이제 그런 걸 해요. 나는 소리로, 혐오맹랑이 아니고 실제 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봐서 안 보여주고 조금은 보여줘요. 내가 머리 위에 1m 80이 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발로 차는 거 봤습니까? 1초 만에? 그런 영상이 봤습니다. 있어요. 네. 실제입니다. 발로 차는데 뭐 그런 것은 내가 공중부양 축지법 한다는 것은 가짜는 아니에요. 산을 올라갈 때도 일반 사람들, 젊은 남자들보다 내가 몇 배나 빨라요. 축지법 한다고 다 그래요. 특수하게 올라가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네. 일반 사람들보다 건강이 다르다는 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몸이 빌빌하면서 뭐 회장들 잡아놓으면 뭐 어디가 어떻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력해야죠. 국민들을 진짜 이거 비전을 주려면은 정치 지도자가 몸이 날렵해야 돼요. 네. 강해야 됩니다. 왜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게 강하냐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강력한 걸 보여줘요. 그 사람은. 그런 게 굉장히 국민에게 필요해요.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비실비실 잡아만 넣으면 그냥 병보석, 그냥 전신의 진단서만 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잡혀가면 그냥 갑자기 중환자로 바뀌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들어갔을 때도 조용히 글만 쓰고 있었죠. 네? 거기보다 편한 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수를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겠냐. 앞으로는 감옥을 없애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은 총재님의 공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축지법 아니면 공중부양 혹은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노래를 더 기억하는 경향이 더 큰데요. 근데 네. 미래의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치인은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대선에서 일이 그걸 재미가 있어야 밀고 되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딱딱한 말이야. 무슨 공무원 스타일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은 이제 국가를 못 바꿔요. 상당히 그 사람 보면 기뻐야 돼. 약간 그런 좀 과도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지. 네. IQ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역으로 써요. 그래서 나이가 안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상식적으로 역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화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상식적이면 머리에서 잊혀져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상식적이 아니고 약간 초이상적이고 특수하거든요. 그 머릿속에서 캐션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저 흑행이라는 사람은 왜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공중부양이 아니고 자기가 많이 났을 텐데. 그렇죠. 아니 이거 에너지 넣어주면 많이 났을 텐데. 예.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30의 IQ, 지구를 걷는 축지법, 중력을 조절해 공중부양, 눈빛으로 병들을 고쳐, 내 이름 부르면 모든 게 그럼 그런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전반적으로 득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 안티가 찬티가 되는 거예요. 선거에도 도움이 될까요? 되죠. 그게 각인이 돼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내 공약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 엔터테이너적인 걸 폴리테이너죠. 정치와 연예를 플러스한 거 아닙니까? 이 폴리테이너라는 단어도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합성어죠. 폴리티칸하고 엔터테이너하고 합친 거죠. 그러면 이 폴리테이너적인 요소가 그 정치인이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나오면 또 무슨 공중부양을 하나 해가지고 또 쳐다보는 겁니다. 또 무슨 공약을 예언하나.
쳐다보게 되죠. 네. 그래 다음 대선 때 내가 TV에 대통령 후보 기호 몇 번 하고 탁 나오죠. 그러면 전 국민이 주목을 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 우리가 세계 1강에 들어갈 때처럼 네. 야 오늘 그 허경영 그 사람이 TV 토론 나온다며? 그 무슨 소리 하는가 한번 보자. 그 사람 예언이 다 맞다는데 내 주식값이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근데 사실 국민들의 표가 또 되게 갈대 같은 표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표심을 얻기가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절대 네. 나는 표에 그건 두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으시는 나는 말씀이세요? 무조건 당선이 되는 사람이고 예. 나는 이미 대통령이 돼 있는 사람과 비슷해요. 걸어다니면 대통령급 정도의 환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여러분에 의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선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럼요. 나는 당선이 반드시 돼버려요. 그럼 뭐 국민이 찍어주고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재미있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 저거 아마 한 달에 월급 1,몇백만 원 받는데 뭐 돈도 수입도 없어요. 내가 강의하면 한 달에 그래도 그 10배는 버는데 코 가서 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 대통령 보면 불쌍한 거야. 그런데도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때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면 가슴이 아파.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저 돈 몇 푼 안 받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고 관사에 묶여가지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들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 애국자예요. 네. 단 국운이 안 좋을 때 또 정상적인 능력 가지고는 우리나라 못 구하니까. 내 같은 사람이 나와야 세상은 바뀌는 거니까. 네. 저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총재님은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의 대통령보다는 좀 쉽게 일을 하실 수 국민들하고 있을 무슨 거라는 보세요? 말씀이세요?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주잖아 나는. 거기에 생일 케이크 안에 엽서가 있어요. 금일봉 10만 원. 국민 하루에 30만 명입니다. 생일이 돌아오는 사람이. 5천만 명이니까. 네. 그럼 그걸 매 생일마다 줘요. 그러면 집에 가만 앉아있는데 택배가 와. 2만 원 상자가. 그거 보니까 겨울 잠바. 대통령 맞고 허경영 탁 찍혀 있거든. 그리고 금일봉 돈 10만 원. 생일 케이크. 노인들은 생일 떡. 축하 떡. 그 다음에 엽서 한 장이 있어요. 거기는 축하 카드야. 네.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축하합니다. 이 작은 케이크이고 작은 정성이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나는 사랑합니다. 애로사항 있을 때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내 전화번호가 거기 딱 적혀 있어요. 대통령 허경영. 나는 지금도 전화를 받잖아요. 밤 12시까지 하루에 몇천 통을. 대통령 돼도 국민의 직통 전화 받아요. 비서들 통해서 안 받아요. 네. 자기가 전화를 몇천 번 하면 한 번 통화되겠죠.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직접 받아요.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받겠습니다. 그래 카드에 대통령 전화번호. 이거요. 국민들이요. 신명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생일 케이크를 딱 받을 때 내 자식놈도 내 생일날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노인이 돼서 혼자 앉아있는데 대통령 허경영이가 생일 케이크를 보냈어. 카드에 전화번호가 있어. 애로사항 있으면 전화해.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용기를 준지 압니까?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젊은 학생들한테는 운동화, 야구 글러브 수시로 바뀌어요. 굉장히 가죽 장갑. 섬세하게 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섬세하게 계세요. 챙기는 거죠. 관원상제를 다 챙깁니다. 결혼할 때는 1억. 대통령이 주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1억. 물론 국가 예산에서 나가지만 그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에요. 네, 그러나 국민들에게 기분이 좋지. 네, 그런 정책 이야기 조금 저희 후에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다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이 총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억울하신 점도 있고 또 과장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이거를 밝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대선 때 지금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밝힐 수가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코미디 위주로 너무 짤막하게 내보내니까 이렇게 좀 더 시리즈식으로 제대로 입체적으로 내보낼 수가 없고 그냥 얼굴이 잠깐 나오고 뭐 이상한 행동만
발차기 하는 거, 뭐 노래하는 거 그런 거 잠깐 나오고 허경영이 뭐 이래버리니까 네.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리 올라갑니까? 대표님 빨리 공중부양 좀 떠주세요. 한번 해봐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못 하시나 봐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겁니다. 밑에까지 손을 밑에까지 쭉 밀어 공기를 밀어요. 공기를 밀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는 내 유튜버가 이 유튜브 방송이 무서워요. 이미 사람들이 허경영은 지금 그거는 막간의 흥미를 끌어가지고 진짜배기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구나. 허경영의 지금까지 쇼맨십은 얼찌몬등이나 연개소문이나 이성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가 꼭 위기 때는 또 대원군이 쇼를 약간 했죠. 미친 척하고 쇼를 했지 않습니까? 연개소문도 쇼를 안 했으면 죽었죠. 그또 대원군이도 쇼를 안 했으면 고종이 왕이 될 수 없죠. 그런 쇼도 있는 겁니다. 약간은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쇼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집단 내에서는 그 신뢰는 사실 그 지도자의 신뢰가 가장 신뢰는 중요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우리 참전개경이나 우리의 사서삼경이 내세우는 게 딱 8가지가 있어요. 성신애제 화복보응. 그러면 성은 뭡니까? 정성성자예요. 사람이 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3번째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애. 4번째가 보살핌, 애제, 보살필제. 보살핌 남에게 손을 도와주는 게 있는데 이 성신애제가 그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국민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정성이 첫째입니다. 정성 다음에 신뢰가 와요. 네. 신뢰 다음에 사랑이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 서양의 어떤 종교는 사랑이 먼저라는데 사랑은 항상 3번째 와요. 네. 남녀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처음에 남자의 정성이 보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하게 자기를 위해서 막 챙겨주고 이런 정성이 그 사랑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총재님은 그 정성 다음 신뢰의 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 국민들에게 공약을 내놓고 애교를 부리고 일삼는 거는 정성입니다. 네. 그럼 신뢰는 신뢰는 어느 정도 나중에 쌓였다고 와요. 생각하시는지요? 나중에 TV 토론 때 내가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신뢰가 조금 나가고 있죠. 나중에는 실제 공중파에 내가 나가면 나한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내 공약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신뢰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허경영 옛날에는 허당, 허풍 이랬는데 지금은 100% 신뢰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정확, 신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허경영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중부양, 허당 이랬는데 지금은 정확, 신뢰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와요. 허경영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정확, 신뢰, 정확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허경영 아이콘이 왜 허당과 공중부양에서 정확과 신뢰로 바뀌었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국민들 위해서 노래 만들고 뭐 공약 만들고 정성을 기울여서 가지고 이제는 정성성자 다음에 신의 단계가 와요. 나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알고 있는 자는 없어요. 내가 지금 공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 다음에 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사랑을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 단계. 그게 생일 선물. 국민 배당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오는 거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정성 다음에 거죠? 따라오는 겁니다. 네. 정성이 있으면 신이 오는 거예요. 성신. 그 다음에 자연히 사랑이 오는 거지. 처음 남녀가 만나가 사랑이 갑자기 생깁니까? 안 생겨요. 반지 뭐 서비스도 하나 해주고 뭐 하다못해 밥도 사주고 네. 정성을 들여야 공을 들여야 거기서 그 여자가 사랑이 조금 신뢰가 조금 싹트요. 그 신뢰 싹트가지고 또 서로 신뢰가 교전하다가 사랑이 나와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A,
A, B, C, D, E, F, G, H, I, J, K, L. 사랑이 12번째입니다. 첫 번째 A. A는 뭡니까? A죠. 나이가 맞아야 돼. 네. B, beautiful. 외모가 그럴듯해야 돼. C, 캐릭터. 성격이 맞아야 돼. D, 디그리. 지위가 있어야 돼. E, 이코노미. 경제력이 있어야 돼. F, 패밀리. 가문이 좋아야 돼. F, G. 사랑이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앞에 아니, 게 네. 앞에 게 정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앞에 게 조건이에요. 네. 사랑은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성신애가 아니고 네. 성신애제 화복봉이 아니고 미국도 A부터 사랑의 순서를 나열해놓은 게 그게 알파벳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네, 총재님 그다음에 E 이코노미, F 패밀리 가문, G 제뉴인 학벌, H 헬스 건강, K 나이트십, K 키 재산 정도죠. 키가 많아야 돼. 뭐 아파트기든 자동차기든 K. 그다음에 그러니까 로버가 허경영의 새로운 그다음에 직원인 로버가 것 오죠. 같다는 12번째 생각이 드네요. L입니다. 네. 그 앞에 게 다 있어줘야 로버가 오는 거지. 앞에 게 없이 로버가 안 와요. 이게 총재님만의 그 해석이신 거죠? 아니죠. 영어를 만들 때 네. 그 영어 학자들이 그걸 배열해 놓은 것이 네. 그 순서대로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L 다음에 M, 모랄티. 정조관념이 들어있어요. 도덕성, 모랄티가. 그러니까 이게 딱 순서가 잡혀서 Z, 질라이전, 부지런하면 꼴찌야. 네. 부지런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혼 조건에. 그 결혼 조건이 26가지가 서양의 결혼 조건입니다. 거기도 정성성자가 앞에 들어가. 이게 검증을 받은 건가요? 전 세계가 네. 그대로 되고 있죠. 아, 아마 그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지만은 나는 뭐 다 배우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운이 안 좋을 때 대통령들이 됐어요. 청와대는 천신하강 단자회의라 해서 거기는 허경영이가 그게 딱 맞아요. 일반 인간들이 들어갔다 하면 화근이 생기는 거야. 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자리가 천신하강 단자회의라서 허경영과 궁합이 딱 들어맞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길 들어가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수소 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소는 융합 에너지고 원자는 분열 에너지입니다. 원자는. 그러면 수소 융합 에너지와 원자의 분열 에너지 중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 버려요. 원자가 돼가지고. 근데 나는 수소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버리면 그냥 융합이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네. 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아닙니다. 그런 특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일반 사람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네. 그거. 이해도 좀 어려울 뿐더러 어떤 근거로 또 그렇게 자신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소명을 가지고 와 있다고 보면 알지. 그걸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방송법에 또 걸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특수한 비밀이 있어요. 본인만의 소명이 있으시다는 내가 어떤 말씀이신가요? 소명을 갖고 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쳐다보면 지금 사람들이 낫죠. 내가 뭐 일반 사람이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 이름을 부르면 몸이 달라져 버려요. 에너지가 1000배나 강해져 버려요. 면역이. 마치 별에서 온 그대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는 내 걸 모방한 거죠. 아, 정말요? 내가 이제 362년을 사는데 362년 88일을 산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근데 거기도 300년을 살았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알고 모방을 했을까요? 내가 강의하는 거. 아, 내 유튜브를 보고 그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네. 내가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네. 여기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네. 어떤 비밀이 있어요. 몸 곳곳을 만진 후 눈빛을 통하는 것이 그의 치유법입니다.
하늘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 방송에서 총재님이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성추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돼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실제로 영상도 또 그렇게 잡혔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하늘궁은 1월마다 한 1000여 명씩 오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에너지를 받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넣어줘요. 나는 이제 아기 때부터 특수한 그게 능력이 있어서 아기 때 그 나한테 어머니가 나를 낳자마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젖을 먹였거든. 근데 젖을 먹일 때 내만 보면은 내 눈만 보면 병이 다 나와서 사람들이. 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병을 고쳐요. 우리 동네에는 아픈 사람이 없었어. 전부 다 고쳤는데. 그 이제 하늘궁도 강의 끝나고 나면 내 눈을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1000여 명이 줄을 서잖아요. 그럼 한 2시간 내가 눈을 마주쳐 주거든.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가 뒤에 한 4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 카메라가 있고 치유하는 장면을 다 찍어요. 찍는데 그 여자가 방송에서 찍은 그 사진은 그 여자가 유방암이 있어서 거기를 내가 이렇게 살짝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손을 본 다음에 눈빛을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너무 세게 넣어도 안 되고 약하게 넣어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병의 상황을 봐서 이 손이 그걸 알아냅니다. 이제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눈에서 빛이 팍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를 고치는 장면인데, 그는 본인이 1000명이 줄을 서서 순서대로 합니다. 한 사람당 약 10초?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1000명을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10초 정도 이렇게 탁 에너지 넣는 그 장면을 그것만 딱 각색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KBS는 그걸 갖다 한 20일 하늘궁을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속보이는 TV에 내가 나와요. 허경영 왜 국민들이 열광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래 대통령 허경영입니다. 여전히 미래 대통령이라고. 허위 사실 유포죄로 끝내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에 실패했던 허경영 씨인데요. 그래서 출마를 이번에 그런데 야, 근데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를 환호하는 인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을 받지 않아요. 치유해주는 공짜니까. 그 에너지를 이제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보내는데. 또 접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선만으로는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만져서 접촉을 해야 에너지, 되는 겁니까? 암이 있는 부위는 그 상태를 손으로 보는 거예요. 네. 손으로 스캔을 해서 살짝 보는 겁니다. 봐야 정확한 양을 보내야 돼. 저는 실제 그걸 하거든. 네. 그래도 고쳐졌다는 사람이 99%니까 네.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면 병원에서 고칠 만한 거는 해주지 않는데 병원에서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면 되고, 내가 연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준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졸업생의 어머니들이 교인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도 내가 졸업생 전체를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줬어요. 졸업생 2,400명을 찍어주는데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애들 붙잡고 허총재 눈 봤냐고. 안 봤다 그러면 가서 끌고 와요. 다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찍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미 소문이 나서 네. 교인들도 그래요. 그 미션 계통의 학교도 네. 그 어머니들이 걱정스럽게 아들이 엄마 내 아까 봤는데도 야 네 군대 가야 되는데 인마 다시 봐야 돼. 엄마가 못 봤어. 이리 와. 그럼 데려와서 눈을 오랫동안 바라봐야 되나요? 0.1초죠. 0.1초. 0.1초요. 0.1초. 착 보면은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봤을 때하고 안 봤을 때 테스트를 해보면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지금 평상시에 저랑 눈을 마주칠 때랑 치유할 때 아, 눈을 다르죠. 마주칠 때는 다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버스 조절을 타고 하시는 가는 거세요? 버스 타고 가는 아주머니가 병이 있다 그러면 내가 탁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고쳐준 줄 모르지. 신비롭네요. 그럼 근데 사실은 총재님 이게 대선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내용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는- 해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네, 생각은 그래서 안 나는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도 패널들이
저 허경영 총재가 하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다. 본인이 원하고 네. 여러 몇백 명이 있고 카메라가 다 있고 그런 데서 성추행하는 사람이 뭐 돼 있냐. 허경영의 특수한 치유 방법을 그거는 허경영이가 눈빛으로 본 거기 때문에 뭐 기계를 하거나 뭐 의료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뭐 정치인보다는 좀 종교적인 종교인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다는 우리나라를 생각이 들거든요. 강대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특수한 눈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나타나는 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KBS는 그걸 되게 좋게 보도했어요. 같은 걸 바라보는데도 부정적 시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방송 패널들은 전부 변호사들이 저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다른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그게 MBN이나 뭐 다 나오대요. 저것은 허경영 씨가 그냥 에너지를 준다고 보는 거니까 네. 그걸 무슨 뭐 법적으로 따질 수 없다. 저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대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치유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성추행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처벌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만으로는 처벌을 할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동은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성추행이라면 연인 간의 스킨십도 성추행이죠. 행동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행동만 가지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그건 성추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일단 처벌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보고 싶어서 봐야 돼. 그럼 병도 고쳐져. 어린애를 데리고요. 길에서 나를 보면 자기 애기부터 먼저 데려와서 나한테 사진을 찍어요. 아이고 우리 애는 앞으로 건강해진다 이제. 이러면서 엄마들이 왜 젊은 엄마들이 막 그 1살, 2살짜리 애를 막 나한테 갖다 앵겨요. 사진 찍으려고. 그 수만 명을 찍어줬죠. 그것은 무슨 징조냐면은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 본능적으로 엄마는 아기를 나한테 앵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 나쁜 무슨 성추행하는 정치인한테 아기 앵기겠습니까? 안 앵기죠. 근데 그건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그렇게 할 아니 수도 처음 있고. 보는 여자들이. 아, 처음 보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들이 그러죠. 모르니까. 그냥 뭐 그걸 봤든 안 봤든 애를 일단 나한테 앵겨서 사진을 찍어요. 그건 말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약간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런 것은 추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개적이고 본인이 원하고. 그래서 의사가 유방암 고치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환부를 만지는데 성추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의사는 그 자격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데 네, 나는 선생님은 그렇지 공개된 않으시죠? 공인입니다. 나도 정치인이니까. 네. 뭐 공개된 사람이고 어떤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고 또 누구든지 허경영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래요. 실제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리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려면 안 그래도 결혼 안 해가 난리인데 너무 성적인 걸 가지고 이쁘다는 말만 하면 성추행이에요.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이쁘면 이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수하게 놔둬야 남녀가 결혼도 하고 하지. 뭐 여자한테 연애 좀 합시다. 뭐 이쁩니다. 이러면 그냥 성추행으로 들어가면 누가 그 여자를 무서워서 만나겠어요? 절대 그 문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법이 발달하면 나라가 망해요. 너무 법으로만 잣대를 재면 안 됩니다. 그럼 애들 결혼하겠어요? 그때 남의 연애하다가 그 여자가 그 남자 성추행으로 애인을 갖다 고발할 수 있어요? 네.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법이 만능이 되면 안 네. 돼요. 허경영 그 본인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네. 국정 능력은 이미 TV 토론 때 정해져 버려. 국민들이 들으면 저 사람의 소신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속에 뭐가 끓고 있느냐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과연 장관들을 장악할 수 있고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장관에게 끌려다니고 국회에 끌려다닐 사람, 그런 사람은 눈에 보여버려요. 어물어물 말을 한다거나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더듬거린다거나 이러면 이미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과감하면서 그냥 딱딱 이 말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이번에 찍어주면 진짜 난도질을 해서 고칠 사람이야. 딱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국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건 TV 토론 때 또 각종 뭐 이런 관훈 클럽 같은 데서 토론하잖아요. 또 방송에서 토론할 때 각 교수들이 주제를 던집니다. 네. 앵커들이. 지금같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면은 국민들이 알아놔야 될 것은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어드바이저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드바이저. 저 국정에 대해서 어드바이저를 하지 실제 1급 공무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걸 대통령 마음대로 1급 공무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국정이 혼란해지는 거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바꿔도 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장관이 아닙니다. 네. 내가 대통령 당선 갔을 때 이미 전직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특징이 내가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딱 대통령 들어가면 나는 어드바이저입니다. 네. 기존 차관들, 장관 있던 사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너와 내 조직이 없어요. 새로 임명되는 자는 대통령 하나뿐이에요. 농공 행상 안 합니다. 내하고 같이 들어가서 네 장관 해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와 기조가 좀 맞지 않은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함께 없어요. 가려면 아무 상관이 운명이 없습니다.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드바이저를 잘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만족하면은 그 정책으로 대통령과 대화를 해보고 네.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아요. 내 패거리보다. 무슨 말인지 그래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역시 저 사람은 어드바이저야. 절대 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장관이 몸이 아파서 그만두면 밑에 차관이 올라오는 식으로 하지 외부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요. 절대. 과기처면 과기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올라오는 거야. 장관으로. 1급 공무원이 차관이 되고 차관이 장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업무 파악이 쉬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돼가지고 장관을 전부 새로 바꿔버립니다. 국정이 혼란이 일어나요. 그 국정을 일일이 장관이 밑에 애들 그 뭐 부처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 배우다가 몇 년 가버리고 나라 망해요. 딱 쓰던 사람들 그대로 데려와서 대통령 어드바이저로서 딱 야 이런 게 우리나라 좋지 않겠냐? 그럼 장관들이 나 못하겠어 이러면 나가는 거고. 좋소 나 허총재 허가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뜻이 괜찮소 이러면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절대 대통령이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면 네. 어떤 사람 밑에 있던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다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렇다면 일단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은 어드바이저 역할이라는 게 확고하신 건가요? 그렇죠. 정말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올라와서 장관을 다 바꿔버리면 그들이 각 부처의 업무를 아는 데만 2, 3년이 걸려요. 네. 근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 전문 공무원들 그 고급 공무원을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나라라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가 흔들리고 이거 없습니다. 그 고급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돼요. 알겠죠? 네. 단 국회를 새로 만든다거나 강력한 걸 제시할 때 반대하는 장관은 나가겠죠. 네. 그런데 내가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면서도 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총재님께서 내놓으셨던 공약 중에 3.3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3.3 공약이 그 3.3 공약은 내가 한 달이면 모든 장관에게 달달 요구해가지고 각 부처별로 자기가 해야 될 거 그 공약에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거는 거 딱 받아가지고 해버리면 나는 거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확인만 하는 거죠. 딱 한 번 하면 한 두 달 만에 다 바뀌어 우리나라는. 그리고 경기가 확 살아나요. 네. 그러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던데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원 마련은 너무나 쉬운 거라서 제일 많이 언급한 게 재원 마련입니다. 네. 내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언급한 게 제일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여. 보좌관 3,000명이에요. 한 사람당 9명씩. 300명이니까. 네. 그 3,000명을 다 없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 예산을 하나도 안 가져가. 후원금만 받아가 유지하게. 대통령 월급만 가지고 받지만 네. 국회의원은 왜 월급도 받고 후원금도 받아? 그건 이제 안 되니까 후원금만 가지고 하게. 그래서 국민 세금은 전부 국가 예산의 70%를 국민에게 돌려줘. 배당금을. 내 정책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예, 각종 위원회, 쓸데없는 연구비. 아니 출산 수당을 한 사람만 우리가 지금 30만 명을 낳거든 1년에. 그럼 한 사람당 1억씩 주면 30조예요. 그런데 1년에 지금 출산 장려를 위해서 30조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출산 연구비로 다 나가요. 그거 뭡니까 그거? 보조해 주는 거 조금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직접 그러면 국가에서 운용되는 예산의 일부를 빼서 복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활용을 주는 거예요. 하겠다는 그 국민들에게 말씀이신 주는 건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비용이에요.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을 주면은 국민들이 그 돈을 쓰면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소비가 일어나. 지금은 소비 안 일어납니다. 네. 나라 이대로 가면 망해요.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득표율 80%를 자신을 하셨습니다. 그 80%라는 수치 좀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나온 수치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TV 토론을 보고 나면은 네. 80%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국민들은 뭘 걱정하냐? 저 사람이 5년만 하고 가버리면 국민 배당금은 5년만 받아 먹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오히려 저 사람을 내가 찍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5년 동안만 국민 배당금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 다음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 없어지잖아. 그죠? 네. 오히려 그런 걸 걱정하지 대통령 안 될까 봐서 돈 못 받을까 봐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당 사람들도 내 TV 토론을 딱 보다가 이거 봐. 내가 우리 집에 장가 간 아들, 딸이 2사람이야. 30이 넘었어. 그리고 자기 실험, 자기도 직업이 없어. 정년퇴직했어. 마누라도 놀고 있어. 집에 30살 되는 넘는 사람이 4명이야. 그러면 한 달에 600이 나오죠? 맞아, 150만 원씩. 네. 한 달에 600만 원을 받느냐? 자기 당을 찍느냐? 자기 당 찍으면 10원도 안 나와. 그 사람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토입의 돈을 딱 보다가 상대방 당에서도 나를 찍어. 비밀로. 네. 나 허경영 찍었다 소리 안 하지. 찍고 봐요. 왜? 수당이 한 달에 600이 나오면 뭘 걱정하겠어, 노후에. 애 장가도 보내야지. 장가 보내는데 또 2억을 3억을 주겠대. 허경영은. 애 나면 5천만 원 주겠대. 애들 장가 보내기 쉬워졌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애들 지금 부모들 능력으로 장가 보내기 어려워.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면 장가 보내기 국민운동을 해요. 무슨 이해가죠? 네. 정체되어 있는 올드들 대통령이 특별 지시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장가 보내기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전체 현황 파악해가지고 전부 갖다가 엮어요. 그리고 돈 주니까 됩니다. 그럼 그러면 여당에 찍으려고 하던 사람, 야당에 찍으려고 하던 사람이 가만 보니까 허경영이 찍으면 우리 애 결혼 자금 다 나와. 배당금 나와. 바뀌죠. 80%를 왜 이야기하냐? 네. 이거는 엄청난 전염병이에요. 네, 그렇다면 총재님은 누가 대통령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은 내가 만들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나는 대부분은 국민들한테 표를 구걸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만든다라고 그건 생각을 사기입니다. 하시는데 사기.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은 어떤 거예요? 국민들은 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국민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잖아. 네. 생활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구심점이 있는 자가 나와서 국민을 끌고 가기를 바라지. 국민한테 질질 끌려서 표나 얻어가지고 국민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멍청한 지도자는 원치 않아요. 강력한 자석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국민을 팍 찍어서 그냥 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지. 국민들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국민한테 표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애당초 그런 사람 대통령 그만둬야 돼. 무슨지 알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 그냥 군사 쿠데타로 해버리지만은 나는 그럴 수는 없잖아. 투표해야지. 네. 투표하는데 TV에서 나를 보게 되면은 내 공약을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실천할 사람이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국가 예산 남아 돌아가. 교도소만 없애고 해버려도 1년에 100조의 벌금이 나와. 그리고 특수 사업자를 500만 명을 만들어서 다 사업자를 해줘. 거기서 1년에 200조가 늘어나.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1000조 정도가 들어와. 지금은 500조입니다. 국가 예산이 매년 남아요. 다 죽어도. 네. 배당금 죽어도. 또 얼마 전에 한 시사평론가가 이 허경영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하시자면 그분은 어떠신가요? 책을 잘 쓰는 분인데 네. 뭐 내 책에 대해서 그런 데라면 한 90점 잘 썼죠. 근데 내가 쓰는 네. 나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양반이 먼저 내버리더라고. 책 표지에 보면 이제 이제는 10년 전에 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때는 있습니다. 허당, 네. 지금은 정확. 네. 무슨 이제 그때는 허당이었는데 지금은 정확. 이게 허경영에 대한 게 바뀌어 버렸어요. 책 출판에 좀 관여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전혀 관여를 나는 아무런 전혀 관련이 없죠. 네. 전혀 관련이 없는데 네. 나한테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잘 썼어요. 썼는데 그때는 내 마인드가 국민들이 보는 포인트가 허당, 공주무양. 지금은 정확, 신뢰.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정확과 신뢰가 내 아이콘입니다. 그때 아이콘은 허당, 코미디 뭐 이런 게 아이콘이었어요. 그 10년 전과 지금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 본인이 앞으로 광풍이 될까요? 아니면 거품이 될까요? 이미 강풍이 돼서 대통령 되는 것까지 네. 또 아시아 통일하는 것까지 세계 통일해서 세계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한국 대통령은 식은 죽먹기예요. 한국 대통령은 네. 식은 죽먹기입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을 정도니까 내가 차라리 하늘궁에 있는 게 편해요. 자, 재밌고. 알겠습니다. 자, 2022년 이제 대선이 있는데요. 이때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에서부터 출발하는 의식주 걱정은 제로, 결혼 걱정 제로, 노후 걱정 제로 이런 시대를 만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총재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하고 싶으신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자기 아버지를 자견타부,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는 평화가 목적이고, 이거는 종교는 화평이 목적이거든요. 그 종교는 화평을 여기에 따집니다. 네. 정치는 평화죠. 평이 뭐냐면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인데 쌀을 재는 저울이죠. 그러면 쌀을 사람의 입에 평등하게 먹이는 거죠. 이게 벼화자입니다. 이게 네. 벼화자인데 벼를 사람의 입에다가 평등하게 넣어주는 거죠. 그게 국민 배당금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이나 풍요적 빈곤이 돼 있어요. 풍요한 속에 빈곤이 와버린 거야. 그 누구는 풍요하게 살고 누구는 그냥 행편없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평화가 가정에 다 깨져버렸어요.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가, 가정이 막 직업이 불안해, 평화가 없는 거야. 이게 평화 대신 뭐가 와 있냐면 불안이 와 있어. 불안. 무슨지 알겠어요? 청년 퇴직 불안, 노후 불안, 막 불안이 정대돼 버렸습니다.
막 카드는 돌아오지, 막 빚은 돌아오지, 은행 이자는 돌아오지, 막 이게 옛날보다도 더 어려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불안 시대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 있나요 지금? 엄청나게 실직자가 많고 불행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을 골고루 백성의 입에다가 평등하게 넣어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화평, 화가 먼저입니다. 백성을 먹이는 게 먼저야. 정치는 평, 질서가 먼저입니다. 평등한 질서를 잡은 다음에 밥을 먹이는 거예요. 질서 안 지키는 놈은 밥을 안 줘.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먼저, 이 평이 먼저고, 먼저 고르게 평등하게 이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이는 거예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입니다. 네.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려면 세금 내야 돼. 조세 의무를 지켜야 돼요. 국방 의무를 지켜야 돼. 납세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자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먹는 걸 못하게 해버려요. 화가 없어요. 근데 종교는 질서는 나중이야. 그 명동 성당에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숨어 들어와. 그러면 성당의 신부님이 야, 너가 나라의 질서를 안 지켰으니까 나가. 이렇게 못해요. 무조건 받아들여서 밥을 줘. 네. 먼저 먹이고 재우죠. 질서는 나중이야. 그대들이 데모를 했든 뭘 했든 종교단체는 그걸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질서 안 지킨 거 따지질 않아. 죄를 지었다. 용서해. 들어와. 이게 종교입니다. 그 차이가 종교와 정치는 서로 상극되는 상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먹이고 백성의 입을 먹이는 게 먼저고 그다음 질서인데 국가는 질서를 먼저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자유를 주고 여기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사랑을 주는데요.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줬는데 지금 이런 정치를 아무나 한다고. 제가 아버지 이름자도 영어 한문으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좀 한다고. 뭐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왔다고. 정치를 해요? 나라 다 말아먹어요.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허경영은 정치와 종교와 모든 구조를 인수분해, 미적분까지 뽑아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대통령 나올 때는 사람들이 다 웃어. 웃다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네. 예.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 되는 거야.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생성천. 금년에는 우리 국민들은 금년에는 지독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생 속에서 우리는 성천할 기회를 모색해야 돼.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고진감래라든지 뭐 우길성천이라든지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천상운집이라든지 좋은 기운이 1000가지나 몰려온다 하고 싶지만 절대 앞으로 우리는 더 어려워집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지고 후내년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허경영을 소리 높여 부를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라는 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생은 뭡니까? 고생을 하면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를 겪지 않으면 생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고생이라고 그래요. 고사가 아니잖아요. 고사. 이거 반대가 고사입니다. 고사. 죽는 거죠. 고통 겪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고사 직전에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사를 하지 말고 고생을 하자 이게 고생. 살아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다는 거는 생자를 보세요. 고생할 때 생자를 딱 보면은 소입니다. 이게 소. 소가 새끼줄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생이라고 해요.
소가 새끼줄 위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살아간다는 게 우리 한 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이거 우리가 인간답지 않게 살면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이 소가 새끼줄에 올라올 만큼 어렵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분배 법칙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거예요. 그냥 부자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거지.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고생 성천, 고생 속에서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 정치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덕담이신가요? 이게 덕담이지. 고생하면은 성천할 수 있는데 고사하면은 자살이죠. 우리 국민들이 금년에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 기해년에 뭐 덕담으로 좋은 거 이야기하면 좋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다음 대선 때는 정권이 바뀌어가니까 더 혼란해집니다. 그때 제가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죠. 우리 저 앵커님들이 아주 그냥 질문이